예, 선생님, 그 르네상스란 우리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이 알려진 시기인데요. 선생님이 상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갖고 새로운 각도로 르네상스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선생님이 말한 르네상스 상인들이요. 이 사람들은 그 지금으로 치면 기업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기업가들하고는 좀 다른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그 소득이 이자 소득 그걸 통해서 좀 말씀 주셨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보면 해소하는 데 있어서 예술 또는 미술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기에 상인은 종교적으로 너무나 비난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회적 법적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스트레스 강도는 굉장히 심했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들의 어떤 구원을 얻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이 그림에 대한 어떤 소비 또는 후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거 외에도 많은 어떤 다른 수단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탈리아 상인과 르네상스 미술이라는 이 주제에 한정해서 보자면 교회를 통한 또는 교회에 많은 것들을 기부하고 또 교회를 화려하게 치장하고 또는 구체적으로 뭐 제가 중간에 보여드렸던 그 최후의 심판에 나오는 어떤 그런 그림으로써 그리고 그걸 봄으로써 자기 스스로도 뉘우치고 그리고 실제로 당시 어떤 조또에 대한 연대기 기록에 보면 그 그림을 통해서 즉 엔리코 스크로베니는 조또로 하여금 그 그림을 그리게 하면서 자기의 어떤 이자대부업이라는 이 죄를 뉘우쳤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봐서는 그래도 나름 마음의 위안을 얻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인들, 르네상스 상인들, 이 사람들이 그 사회적 배경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유럽 역사에서 뭐 상인이 종교적으로 교회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어떤 상인에 대한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때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근대적인 사회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 조선시대 산업공상이라고 해서 상이 가장 천시받는 그렇죠. 신분적으로 유럽도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아주 이른 시기에 즉 이 10세기부터 시작해서 르네상스 시기까지 지배계급인 귀족이 상업을 굉장히 우선시했습니다. 그 르네상스라는 시기를 어떤 사업적 문화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를 생각할 때 짧게 보게 되면 산업혁명 이후를 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15, 16세기하고 산업혁명 시기하고는 시간적 거리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자본주의는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어떤 역사와 개념은 하나가 아니다. 예컨대 한국식 자본주의가 있고요. 한국식 자본주의도 뭐 계속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식 자본주의가 있고 또 뭐 프랑스식 때로는 북서유럽식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중에 어느 자본주의가 나으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특히 학생들은 대부분 다 북서유럽의 자본주의가 맞다. 근데 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본주의는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 발전. 그래서 자본주의의 어떤 생명력과 이런 역사 속에서의 어떤 발전 가능성은 무한한 어떤 변신 가능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우리가 자본주의를 어떻게 개념 규정하는 것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은행과 같은 보험 그리고 뭐 복식부기와 같은 자본주의 근대기업의 핵심 제도 그리고 규모의 자본을 가진 어떤 자본가들 이러한 것들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러한 대부분의 것들은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지거나 또는 뭐 이슬람 세계나 아시아로부터 이렇게 와서 더욱더 발전했거든요. 그런 요소들만을 가지고 자본주의를 이야기하자면 벌써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의 자본주의가 있었다. 어떤 역사가는 12세기 이탈리아에
에서 자본주의는 탄생했다. 예. 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 특히 이탈리아 상인들이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자본주의 역사 또는 자본주의 형성과 발전에 꽤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그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그 서양 역사에서 중상주의, 특히 돈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상업이 어떻게 서양 사람들의 문화의 중심으로 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새롭게 배운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제게 남아서 이 작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고 얘기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나리자를 그렸을까? 그리고 누가 왜 이런 것들을 주문했을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실마리를 푸는 게 제 오늘 강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상업적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림을 주문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고 그림을 샀던 사람이 있었던 거고 메디치가 새로운 거는 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흐름을 짚어내고 거기에다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